미중 화상 정상회담이 잠시 뒤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직접적이고 솔직하게 중국과 관련한 우려를 제기할 것이라고 미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중국도 솔직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란 입장을 전했는데요. 네, 미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한 달 만에 8만 명이 넘게 나오는 등 세계 곳곳에서 감염 확산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국제사회의 시선이 바로 이 이슈에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이 화상이지만 첫 미중 정상회담을 여는데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한국 시간으로 잠시 뒤인 9시 45분에 미중 화상 정상회담이 시작됩니다. 화상이긴 하지만 이번 만남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단독 회담으로 안보와 경제, 인권, 또 대만과 홍콩, 남중국해 등 전방위적인 갈등 사안을 놓고 설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구체적인 결과물을 도출하는 자리가 아니라면서 두 나라 간 합의에 기대감을 낮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후변화와 북핵 같은 분야에서 협력과 관련한 공감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브리핑을 통해서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아주 직접적이고 솔직하게 우려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회담이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기 위한 게 아니라 두 나라의 극심한 경쟁이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책임 있게 관리하기 위한 자리라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규정을 따르기를 바란다고 직접 얘기할 기회이며 다른 책임 있는 그런 국가들도 기술과 무역 등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질서를 향한 위협, 또 불공정한 경제 행위, 인권 유린, 또 대만과 같은 그런 강압적이고 도발적인 그런 문제를 예로 들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대만 문제인데 여기에 관련해서 미국 측에 언급이 있었습니까? 네, 사실 이 고위 당국자는 회담 의제와 관련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꺼렸습니다. 다만 대만과 관련해서는 대화의 주제일 것으로 확실히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만 문제는 대만 집권당인 민진당이 탈중국 행보를 계속하는 가운데 중국이 최근 대만 방공식별 구역 안으로 전투기를 보내는 무력 시위의 강도를 높이고 있어 미국 등 국제사회의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유사시에 대만을 방어하겠다고 직접 언급해서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시 주석이 지난주 중국 공산당 6차 전체 회의를 통해 장기 집권의 길을 연 것과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에 나섬에 따라 시 주석의 권력 강화가 정상 외교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두 나라 관계의 미래와 관련된 전략적인 문제와 또 공동으로 관심을 가지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고 충분하게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현재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이러한 언급을 했습니다. 네, 고조되는 두 나라 간의 어떤 발전적인 성과가 있기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어제 오늘도 동유럽 난민 사태 소식일 텐데 이 벨라루스, 폴란드 국경지대에 머물러 있던 난민들이 이 국경 검문소로 이동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벨라루스, 폴란드 국경 사이에 있던 그 난민 캠프에 머물던 그 난민들이 큰 대열을 지어서 국경 검문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난민들은 폴란드가 국경을 개방할 수 있다는 소문을 믿고서 이동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00명에서 3,000명 정도가 집결돼 있으며 폴란드군과 대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난민들은 철조망을 부수고 국경을 넘으려 시도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폴란드 측은 대형 확성기를 통해서 난민들이 국경을 넘지 말 것을 설득했고 또 동시에 만일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무력이 사용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임시 난민 캠프에서는 독일이 난민들을 데려가기 위해 벨라루스, 폴란드 국경 쪽으로 버스를 보내고 폴란드 측은 국경을 개방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국경 지역에 머무는 난민들을 위해 자국 항공사의 항공기들을 이용해서 독일까지 운송할 수 있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이 지역 난민 위기는 지난 8일에 벨라루스에 체류하던 이라크, 아프간 등 중동 출신 난민 수천 명이 유럽연합 EU 국가로 들어가기 위해 국경 지역으로 몰려들어서 폴란드 군인들과 대치하면서 고조됐습니다. EU 측은 벨라루스가 난민들의 자국 입국과 또 뒤이은 유럽행을 의도적으로 조장하거나 적어도 방조했으며 러시아가 유럽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이번 사태를 기획한 것으로 현재 의심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와 러시아는 사태 개입설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 EU가 벨라루스를 대상으로 한 제재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벨라루스의 난민 밀어내기에 가담한 항공사나 여행사를 겨냥한 제재가 이뤄질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난민 사태가 큰 탈 없이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영국 소식인데요. 지난달에 영국에서 이 하원 의원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그런 테러가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차량 폭발 테러가 발생했다고요? 어떻게 된 일이죠? 네, 주말 사이 차량 폭발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영국 리버풀 여성 전문 병원 앞에서 차량 폭발이 일어났는데요. 영국 경찰은 차량 폭발을 테러로 규정하고 테러 경보 수위를 심각으로 올렸습니다. 한 달 내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테러 경보 수위를 높게 조정한 겁니다. 테러 경보 심각은 테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로 경보 수위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번 테러는 지난 일요일 오전 리버풀 여성병원 앞에 막 정차한 택시 안에서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승객은 숨지고 기사는 대피했으나 다쳤습니다. 경찰은 이 승객이 사제 폭탄을 제조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대 남성 4명을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현지 언론은 범인이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현충일 기념 행사가 열리는 리버풀 성당에 가자고 했으나 도로가 막히는 바람에 인근 여성병으로 돌아갔다고 보도했습니다. 택시 기사는 폭탄이 터지기 전 낌새를 눈치채고서 바로 문을 안에서 잠궈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택시 기사의 이러한 기지와 용기에 대해서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들어보니 폭탄을 제조한 것으로 알려진 승객 한 명이 죽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큰 피해가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세계 코로나19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를 둘러서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이 노동단체에서 의무화 조치를 확대해달라 이런 조치에 나섰다고요. 네, 그만큼 이제 겨울을 앞두고 확산세가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는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주요 노동단체들이 백신 의무화 조치를 가능한 많은 기업으로 확대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노동총연맹 산업별 조합회의와 미 식품상업 노동자 노조는 지난주에 연방 항소법원에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검사 의무화 조치를 확대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북미 서비스 노조도 지난주에 법원에 백신 검사 의무화 규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북미 서비스 노조는 100인 이상 사업자뿐만 아니라 백신 또는 검사 의무화 규정을 100인 미만 사업장에도 더 넓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염 재확산이 빨라지면서 부스터샷 접종 대상을 넓히는 나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영국도 다음 주부터 40대에도 부스터샷을 접종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건당국은 40세 이하 부스터샷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영국의 신규 확진자는 3만 9천 명으로 큰 변동 없이 비슷한 수준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국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 대륙의 이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좀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네, 유럽에서 바이러스가 가장 심하게 퍼지는 곳은 단연 독일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독일에서는 코로나19가 8일째 사상 최고 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최근 일주일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는 303명으로 8일째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전문가들은 12월 초가 되면 독일에서 병원들이 환자 수용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면서 백신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봉쇄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의 신규 확진자는 2만 3천 명입니다. 독일 정치권에서는 미접종자의 경우
음성 진단 검사 결과가 없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접종 완료율은 3개월 넘게 6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전국 초등학교에서 다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지난달 완화됐던 규제를 다시 강화한 겁니다. 프랑스에서는 공휴일이 많았던 11월 들어서 신규 확진자가 10,000명대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확산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접종 완료율은 전체 인구의 현재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접종 인구는 거의 80% 육박한 상황인데 그래도 확진자가 줄지 않아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국제 소식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